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펜싱 국가대표팀이 대한펜싱협회에 긴급 요청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대표팀을 이끌 한국인 코치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펜싱협회는 플레레, 사브르 각각 2명, 총 4명의 대표팀 코치를 찾고 있으며 초청기간 항공료를 비롯해 호텔비, 식비, 교통비, 수당 등은 인도네시아 펜싱협회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팀 코치 계약을 맺을 시 계약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급여는 27일 이후 지급되며 계약 규모는 월 $3,000, 원화 약 336만 원 수준입니다. 더불어 주택, 차량, 연 1회 왕복 항공권, 그리고 보너스도 지급됩니다. 대한펜싱협회 측은 인도네시아 펜싱협회에서는 21일에서 27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고 평가해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서로 협의 후 가능한 빨리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코치로 계약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는 현재 파견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펜싱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 2개, 은 1개, 동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던 대한민국은 최근 막을 내린 2016 리우 올림픽에서도 박상현 선수가 에페 결승전에서 대역 전극을 연출해 금메달을 목에 걸은 바 있습니다. 2억 명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조례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무분별한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의 술 판매를 금지했는데요. 이 알코올 음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또다시 검토해 나라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주류의 제조, 판매, 소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국에서 영향력 있는 두 무슬림 정당인 통합개발당과 번영정의당에 의해 제출됐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 법안이 제출된 것을 두고 인도네시아 내 관광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34개 주 가운데 발리섬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원이자 매년 발리섬을 방문하는 4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일몰을 보며 칵테일을 마시고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접한 호주 관광객 일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맥주인 빈땅을 마실 수 없다면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리아니 수캄단이 인도네시아 호텔 레스토랑 협회 회장도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멋진 관광지라고 해도 술을 마실 수 없다면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정당들은 지난해 4월에도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알코올 음료를 금지하려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어 이러한 법적 규제가 인도네시아의 점진적인 이슬람화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 2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면서 여러 소수 종교 집단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체주는 알코올 음료를 사회의 재앙처럼 여기고 음주 행위를 회초리로 처벌할 정도로 보수적인 무슬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나 호퍼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전국적인 주류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음지에서 불법 주류 제조가 기승을 부려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012년 이래 불법으로 제조된 알코올 음료에 의한 사망자 수는 453명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해적 소탕을 위해 자국 영해를 인도네시아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군이 필리핀 영해에서 해적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해적은 양국 간 중대한 문제점들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실어 필리핀으로 향하는 선박들이 해적에 공격을 당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필리핀 남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부샤프에 공격당한 16명의 외국인 인질 중 인도네시아인 9명이 포함됐던 사건을 인지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해적들의 선박 납치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3개국은 해상회랑 설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동해역을 지나는 선원들을 위해 별도 지정된 수송회랑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아직 공식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해사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적 공격은 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소수자들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범죄 악용의 우려가 있어 이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는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범죄 악용의 우려가 있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해 고객을 유혹하는 등 LGBT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불법 행위에 악용해온 아동 성매매 알선업자이자 소아 성애자를 체포한 뒤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금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궁세트야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수사국 책임자는 용의자는 그라인더를 성구매자와 피해 아동을 연결해주는 통로로 활용했다며 우리는 이처럼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18개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보소통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LGBT 인권보호단체 활동가들은 소아성애자를 소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LGBT와 소아성애자들을 한 톤 속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소수자 보호단체인 수아라키타의 관계자 트고이마는 일부 케이스에 근거해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그라인더를 이용하는 게이들을 모두 소아성애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소수자 보호단체인 아루스 벨랑이의 회장인 율리 루스티나와티도 정부는 LGBT 커뮤니티를 폭력단체와 동일시하고 성소수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소아성애자들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 이성애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종근당이 인도네시아에 항암제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 해외 생산 거점 건설을 통한 해외 시장 공략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종근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오토와 설립한 합작법인 종근단 오토가 지난 7월 25일 항암제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생산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의 외곽 공단 지역인 버카시와 치카랑 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102년 종근단 오토 대표와 지미 수다르타 멘사그룹 회장 외에 조태영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장한 종근단 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항암제 생산 공장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종근당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생산 거점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의 제약사인 멘사그룹의 자회사 오토와 합작회사인 종근단 오토를 설립한 것입니다. 종근당은 이 합작회사를 통해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이전해 항암제와 면역 억제제 등 전략 품목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